황보선의 스토리.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입니다. 네, 열흘 전은 초복이었고 오늘은 중복입니다. 다음 달 8월 15일은 복자가 2번 들어갑니다. 광복절이고 말복입니다. 한여름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2020년 여름은 이래저래 더 힘겹습니다만 몸에 좋은 것 잘 챙겨 드시면서 이겨나가시죠. 네, 중복에서 그 복자는 사람 인변의 개변입니다. 그래서 뜻은 꺾다, 주저앉다, 주저앉히다 이런 뜻인데요. 저는 이 복자를 여름을 꺾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2020년 7월 26일 황보선의 스토리는 습기와 더위를 날릴 시원한 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부르는 Set It All Free로 문을 열겠습니다. Got burned, got broken down by desire. I tried, but the smoke in my eyes left me blurry and blind. I picked all the pieces up off the ground. 방구석 월드 투어. 네, 주 중에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전 세계 이슈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방구석 월드투어 YTN의 인터내셔널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이네요. 네. 자, 방금 들으신 오프닝 곡은 2016년 뮤지컬 애니메이션이죠. Seeing의 OST 대표곡입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네, 이 곡은 락스타를 꿈꾸는 애쉬라는 배역을 영화 속에서 맡은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직접 불렀습니다. 직접 불렀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들어보셔서 아시다시피 이제 OST에 수록된 좀 락 버전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3명이 리메이크한 버전도 많이 또 화제가 된 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지금 락 버전과는 또 많이 분위기가 다른 팝송 같은 곡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이 팝 버전도 함께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저는 영화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노래 가사에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기승전결이 명확한 곡입니다. 아, 그래요? 네, 곡 초반에는 여주인공이 스칼렛 요한슨이죠. 무언가에 온 마음을 다해서 매진했다가 넘어진 뒤에, 그러니까 실패를 맛본 뒤에 심경을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면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마치 세상에 선언하는 게 바로 코러스 부분인데요. 네, 지금 흘러나오는. 네, 지금 노래 흐르고 있네요. 네, 해석을 해보면은 이 노래는 나의 작별 인사다. 네, 당신이 홀로 남아서 내가 훨훨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봐도 좋다. 아무것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다. 이어서 This is my big hell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의 큰 인사다. 그런 뜻이에요. 영화 속에서 스칼렛 요한슨의 배역 애쉬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연인에게 배신을 당한다고 해요. 아, 연인한테 배신을 당해요? 네. 꿈을 향해 나가는데? 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줄거리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픔을 딛고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면서 더욱 밝고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꼭 실연의 아픔이나 안 좋은 일은 아니더라도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더 굳건하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제 유난히 버거운 하루였다면 오늘이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고 또 월요병 겪는 분들이라면 일요일인 오늘이 힘찬 한 주를 다짐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방금 들은 노래와 함께 청취자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에 응원을 보냅니다. 아, 저도 오늘 좀 요즘 일이 많아서 힘이 좀 빠져 있었는데 좋은 음악, 힘이 되는 좋은 음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선곡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순서로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 소식은요. 아마 지금 어느 나라에서든 가장 고민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바로 전 세계의 백신 전쟁입니다. 백신 전쟁. 네. 요즘 백신에 대해서 연일 아주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장 유력한 후보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15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150여 개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네. 다만 참고해야 할 게 대다수가 임상 전 단계에 있고요. 실제로 임상시험에 들어간 후보들은 한 10여 개 정도가 되는데 네. 그중에서 3곳이 가장 유력합니다. 3곳. 네, 첫 번째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영국 네. 옥스퍼드 대학교가 공동 개발 중인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참고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순서는 특별한 순위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는 기업이 네. 역시 공동 개발 중에 있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개발 중인 후보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 단계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지난 주 중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일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백신을 투약한 1000여 명 모두 항체가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 첫 단계에서 1000명 모두 항체 형성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또 감염세포를 제거하는 T세포도 있는데 이 네. T세포 형성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은 이제 2상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현재 3상 시험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임상시험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근데 시판 전 마지막 단계가 3상입니다. 때문에 그래요. 3상은 효험과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단계인 만큼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작용 발생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요. 네. 1단계 시험에서 일부가 열과 두통을 겪었습니다. 네. 투약 중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긴 하지만 예. 앞으로 좀 추가로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모더나도 있죠. 네네. 모더나는 이번 주에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합니다. 현재 예. 시각으로 27일이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화요일이 네. 되겠습니다. 모더나 역시 일상시험에서 참가자 모두 항체가 생성됐다는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요. 예. 끝으로 이제 화이자는 현재 아직 2단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조금 늦지만 역시 2단계까지 갔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좀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시험 단계가 벌써 3단계까지 왔고 3상까지 왔으면 네. 뭐 시판이 언제 될지 사실은 또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상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가장 예. 희망적으로 보는 경우가 올 가을. 올 가을.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경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뭐. 네, 그렇죠. 예, 근데 네. 이게 너무나 희망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래요? 예, 미국 정부는 가장 유력한 후보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예. 대선 전 백신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가을 출시 시나리오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의 2상 시험이 아무런 차질 없이 좋은 네. 결과 나오고 또 3상도 예. 잘 진행되고 안전성 모두 이때까지 검증이 되는 최상의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때문에 뭐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내년 초로 내다보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내년 초. 네, 3상 직후에 그리고 시판이 되더라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제한적으로 공급을 시작해서 차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백신이 정말 또 광범위하게 공급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대선 전에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그분의 마음인 거고 네. 사실 이거는 뭐 우리 목숨과 관련된 직결된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 바람을 떠나서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빨리 안전성 확보 단계까지 네.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식 시판 단계까지는 시간이 말씀하신 대로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백신들을 선확보, 그러니까 먼저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며칠 전에 화이자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3상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이 검증되는 대로 1억 회 접종 분량의 백신을 가장 먼저 넘겨받도록 합의했다는 건데요. 예. 계약 대금만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2조 3천억 원. 네. 네. 뭐 국민들을 살리는데 뭐 2조 3천억 원이야 뭐 그 정도는 미국이어서 네. 가능한 것 같은데요. 예. 네. 네. 영국 정부도 지금 다양한 종류의 백신 네. 물량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네. 앞서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역시 1억 개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네. 영국도 이제 화이자 백신 3천만 개에 대해서도 최근에 계약을 체결했고요. 예. 또 브라질 정부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억 회분을 구입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네. 브라질의 경우는 특히 임상의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네. 우리 돈 1,500억 원 규모를 무조건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해가지고 예.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브라질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많고 네, 그렇죠. 의료 시스템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런 백신 투자 움직임도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에 들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1일에 우리 보건복지부와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3자 네.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건복지부가 이제 향후에 백신 생산하고 공급 관련 협의 절차를 좀 네. 지원한다 이런 네. 계획인데요. 또 이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백신에 관해서는요. 아, 네. 아직 국내 제약사들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아이, 안타깝네요. 네, 좀 아쉬운데요. 신의학 개발업체인 제넥신이 네. 오는 9월까지 국내에서 일상 시험을 진행한 뒤에 네. 하반기에 이상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예. 바이오 제약기업 메디톡스는 네. 호주 백신 업체와 손을 잡고 일상 임상 시험 단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아, 착수했다. 네, 착수했는데 아직 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예. 그래도 국내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봐서는 뭐 외국 제약회사보다 우리가 좀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지금 이렇게 뭐 높아 보이진 않는데. 현재로서는 네. 그렇죠. 그래 보이지만 예, 뭐 예. 그래도 좋은 그래도 소식이 그러니까요. 들려올 수 있으면 우리가 좀 좋겠습니다. 더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정작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또 다른 뭐 변수들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바로 이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이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막대한 자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백신을 개발해 놨는데 네. 그때 이미 바이러스가 변화해버린 상황이면은 아. 항체가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예. 다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1상, 2상, 3상 이 단계에 들어가는 시간만큼 네. 지금까지 걸린 시간만큼 똑같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느 정도 플랫폼이 갖춰진 상태에서 추가 시험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단축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백신 공급이 더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네, 이미 코로나19는 다른 바이러스처럼 생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조금씩 변이하고 있는 게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네. 이제 앞으로 백신 개발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구석 월드투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뮤직과 함께 뉴스 한 꼭지를 들려드리는 송태엽의 월드뮤직 살롱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가 지난 20일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건국 50주년을 맞는 내년 2월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 세계에서 5번째 화성 탐사선 보유국이 되는 건데요. 일본 로켓을 빌렸고 미국 연구진의 도움을 받았지만 탐사 위성만은 스스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 산업을 키워서 석유 의존 경제를 지식 경제로 바꾸겠다는 꿈이 담긴 건데요. 그래서 탐사 위성의 이름이 아말, 우리말로 희망입니다. 서방 세계와 아랍 세계는 중세 이후 1000년 이상 갈등을 계속해오고 있죠.
하지만 음악에서는 갈등보다 융합 또는 혼성이라는 말이 더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페인의 민속 음악으로 알려진 플라멩코 음악인데요. 플라멩코는 아랍계 무어인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시작된 아랍풍이 아주 강한 음악입니다. 스페니쉬 기타 자체가 아랍의 전통 악기인 우드를 개조해 만든 악기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집트 출신의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인 알리 카탑의 올레 쿨숨을 들어볼 텐데요. 1977년생 젊은 아랍 작곡가가 어떻게 플라멩코를 변주했는지 궁금합니다. 올레 쿨숨입니다. 어떠신가요? 올레 쿨숨은 쿨숨 만세라는 뜻이죠. 이집트의 네 번째 피라미드라고 불린 여성 가수 쿨숨을 추모한 곡입니다. 쿨숨의 노래를 직접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못했습니다. 쿨숨 노래는 한 곡이 짧아야 40분이고 보통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직접 찾아 들어보시면 아랍 스케일인 마캄과 즉흥 연주인 탁심의 맛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뮤직 살롱 송태엽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 스포츠텔링. 네, 스토리로 풀어보는 스포츠 이야기 스포츠텔링 시간입니다. 스포츠텔러 김재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 주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번 주 역시 고 최숙현 선수 청문회 때문에 무척 네. 바빴고요. 보셨겠습니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4명 가운데 3명이 이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네. 맹탕 청문회가 됐었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취재하느라가 조금 바빴고요. 네. 금요일 이제 그제였죠. 철인삼정협회 박석원 회장이 이제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근데 예. 이번 이제 최숙현 선수 사태가 터진 이후에 관계자 어떤 협회라든지 이런 관계자 가운데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경우가 이번 사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지난달 말이니까 네,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 돼서야 사퇴가 처음 나왔다. 물론 사퇴했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참 누군도 나서서 이렇게 책임지고 사죄하고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또 한 주였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보시면서 좀. 저는 사실은 증언하러 나오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 이 김도환 선수 한 명이었죠? 나왔죠. 네. 딱 한 명 나왔잖아요. 네, 그랬죠. 그나마 이 선수가 나와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네. 나머지 사람들 참 제가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제가 그거 보고 많이 답답했습니다. 사실 김도환 선수가 처음 양심 고백했을 때 예. 사실 저희 이제 YTN 스포츠부 취재진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의도를 되게 의심했었어요. 그래요? 본인의 어떤 스포츠 선수로서의 이제 어떤 징계 수위를 좀 감량하려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재판에 갔을 때 실제적으로 좀 이제 양형의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본인이 어떤 폭행 행위나 이런 인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의도성이 있는 어떤 악어의 눈물 같은 게 아니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국회 청문회까지 과정을 보면서 사실 저희가 가졌던 의심은 많이 지워졌고요. 어느 정도 좀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스포츠텔링 오늘의 주제 무엇입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조금 밝은 주제를 오랜만에 좀 가져왔는데요. 오늘의 주제어는 드디어 열렸다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 뭐가 열렸냐면요. 프로야구 관중석 문이 드디어 열립니다. 이제 오늘부터죠. 일요일부터 관중 입장이 이제 허용이 됐고요. 발표는 이제 그제였던 금요일 날 정부가 프로스포츠 관중의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제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다 허용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 그러니까 뭐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는 한 2만 석 되니까 한 2천여 명 정도 수용 이제 입장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스포츠 팬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기 때문에 뭐 반길만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반면 여전히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분명 있긴 합니다. 지금 아직 코로나 사태가 확실하게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중 입장이 과연 위험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초기에 이른바 이 K방역 전 세계에 알렸지 않습니까? 또 다른 K방역의 좋은 사례로 남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아무리 뭐 10분의 1이라지만 경기장에서 그래도 2만 명 들어갈 수 있는데 2천 명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게 어딥니까? 네, 그거라도 어딥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무관중 경기도 이전에 해외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게 중계해 줬었는데 이것도 계속 주시해서 이렇게 뭐 그래가지고 중계를 할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맞습니다. ESPN에서는 어쨌든 저희 관중 입장 여부에 관계없이 올 시즌 포스트 시즌까지 가을 야구까지 다 미국 전역에 생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모조리 다? 네. 그랬군요. 집에서 보는 집관 대신에 경기장에서 직접 보는 직관의 시대가 열렸는데 조건이 근데 까다롭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건이 아주 까다롭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수용 인원의 10%만 티켓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티켓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닐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잠실야구장에서 이제 두산과 LG의 서울 라이벌 매치가 열리는데요. 2,500명 정도가 이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티켓 구하기 정말 뭐 굉장히 치열했을 것 같고요. 일단 발열 검사 기본이고요. 마스크 반드시 쓰셔야 하고 발열 검사해서 경기장에서 37.5도 이상이 넘으면 입장 자체가 안 되고요. 티켓을 가지고 계셔도. 그리고 동반인과 같이 가시더라도 뭐 한 칸 이상 떨어져 앉아요. 여자친구나 뭐 이제 배우자분들이나 가족하고 같이 가셔도 같이 옆에 앉을 수는 없고요. 한 칸 이상은 떨어져 앉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체온까지 올라갔는데 못 들어가 버리면 이거 정말 더 열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체온 그러니까 더 올라가겠네. 같이 갔는데 만약에 체온이 한 명이라도 37.5도 넘어가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좀 발생하겠죠. 그리고 관람객 정보 확인 이후에 아무래도 발에 어떤 뭐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는 이제 추적을 해야 되니까요.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고요. 역시 카드 결제만 또 가능하고요. 모든 야구장에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서 모든 출입자의 관람객의 개인정보를 남기게 됩니다. 사전에 QR코드를 발급받아서 입장을 하시거나 또는 QR코드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기장에 가셔서 수기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알아두셔야 될 분은 야구장 가면 역시 치맥 아니겠습니까? 치킨과 맥주를 먹어야 되는데 불가합니다. 안 되고요. 관람석에서의 모든 음식은 금지. 모든 음식 금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관중석을 벗어난 별도 구역이 지정이 되는데요. 그 구역에 가셔서는 치맥은 가능합니다. 결국 야구 보시면서 치맥이나 다른 음식물을 드시는 거는 일단 불가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야구장별로 뭐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이나 놀이시설, 뭐 물놀이시설 이런 것들 많이 설치되는데 이런 것들도 당분간은 사용이 이제 중지가 되고요. 흡연실, 실내 흡연실 운영도 금지가 되고요. 무엇보다 야구장을 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단체 응원, 떼창이라고 하죠. 이거 역시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금지가 되고요. 학교를 가지 않은 미취학 아동과의 관람은 하실 수는 있는데 가급적 최대한 미취학 아동들은 데리고 오지 마라라고 지금 권고사항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자, 프로축구 같은 다른 프로스포츠는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프로축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유관중으로 이제 전환할 예정이고요. 이번 주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만 프로축구는 다음 주부터 일단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로 했고요. 야구처럼 역시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까지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골프는 이제 8월 말까지 무관중을 경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중 입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야구, 축구와 골프가 조금 다른 건 골프는 아시다시피 관중석이 없고 갤러리들이 선수들과 함께 각 홀을 이제 같이 이동하면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밀접 접촉의 가능성이
야구나 축구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관중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관중이 들어갈 수 있게 한 이 부분 관련해서 우려와 함께 사실 비판의 시선도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역시 안전 문제죠. 코로나 상황이 이제 여전히 이제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자칫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애초에 지난달 말에 이미 유관중으로 이제 전환하는 게 이미 어느 논의가 됐었고 예. 사실상 발표만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한 달 정도 흐지부지 됐던 것도 역시 이런 이유였고 예. 지금 봤을 때 그때와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제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게 네. 과연 안전하는가라는 이제 이런 의문부가 좀 달리는 상황인데요. 예. 정부의 설명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이런 강력한 방역 조치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예. 살아가는 그런 시기에 출발점으로서 프로스포츠의 유관중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정부의 판단인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정부가 이 프로스포츠의 유관중 전환을 예. 굉장히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상징성 때문인데 네. 사실 아시다시피 실외 스포츠는 그렇게 감염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실내 스포츠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저했던 거는 이 실외 경기에 특히 프로야구 같은 인기 스포츠의 관중 입장을 허용했을 경우 자칫 일반 국민에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거의 이제 마무리 끝났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주저했던 부분인데 예. 어쨌든 앞으로의 우리가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기를 당분간은 살아야 한다면 프로야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 제한적으로나마 우리가 관중을 입장을 시키면서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를 점진적으로 해나가자라는 게 정부의 어떤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약간 근거 없는 음모론이긴 한데 네. 요새 정부가 여러 가지로 조금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종의 약간 민심 전환용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더군다나 뭐 그래봐야 10% 입장이기 때문에 설득력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 태평양 넘어가서 미국 쪽. 네. 자, 메이저리그도 개막했는데요. 아직은 무관중이고 초미니 시즌이죠. 그렇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이제 24일 금요일이었죠. 개막을 했고요. 예. 원래 166경기가 정규 시즌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면서 60경기, 팀당 60경기만 치러지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37% 정도만 소화하게 됐고요.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이제 경기는 팀당 60경기이고 같은 지구 팀끼리만 경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유현진 선수가 섰건 토론토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인데 동부지구 팀과 40경기하고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와 20경기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요. 포스트 시즌 진출팀도 10개에서 16팀으로 확대를 했고요. 가을 야구를 이렇게 확대한 이유 결국 지금 전체 팀의 절반 넘는 팀이 이제 가을 야구를 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정규 시즌 경기가 줄면서 금전적인 손실이 크다 보니 이 포스트 시즌을 늘려서 이런 손실을 좀 만회하려는 그런 의도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시즌 축소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생겼다던데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소 나오기 어려운 기록이 좀 달성될지 관심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4할 타자의 등장이죠. 4할 타자. 예, 메이저리그에서 마지막으로 4할 타자가 나온 게 1941년 테드 윌리엄스의 4할 6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60경기니까 아무래도 경기 수가 적으면 4할 타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부분인데 개막 60경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4할 타자가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08년 치퍼 존스 물론 이후의 경기에서 4할 밑으로 내려갔죠. 참고로 국내에서 4할 타자가 나왔던 거 아마 다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아시죠? 백인천. 네, 82년 원년 이제 백인천 당시 MC 청룡 감독 겸 선수였죠. 근데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백인천 선수 이후에 4할 타자에 가장 근접했던 국내 선수 누구일까요? 아시죠? 이종범. 그렇습니다. 언제였을까요? 거기까지 아시면 정말 야구 덕후로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90년대입니다. 94년인데요. 94년 8월 21일까지 이종범 선수가 4할 타율을 유지했었는데 당시에 104경기를 치른 상황이었고 이종범 선수는 102경기, 2경기만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마지막에 이종범 선수가 6사심 6회를 먹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배탈이 나면서 원래 광주에서는 그 6회로 유명한
또 도시 그렇죠.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많이 이제 먹죠. 배탈이 나면서 네. 사실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으면 4할 타율이 나왔을 텐데 네. 배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무 선수가 경기에 출전을 강행을 했죠. 예. 그러면서 무안타가 나오면서 결국 시즌 타율 3할 9푼 3리로 마감하면서 4할 타율에 실패를 하게 됐죠. 예. 다시 메이저리그 얘기로 돌아가면 이 이제 4할 타율 이외에도 이제 평균 자책점 0점대가 과연 나올 수 있느냐도 관심인데요. 네. 마지막 0점대 평균 자책점이 1914년이었거든요. 이 이후로 경기수가 준 만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네, 네. 되고 예. 다승왕도 보통 한 뭐 16승, 17승, 뭐 20승 가까이 해야 되는데 네. 경기수가 적다 보니까 한 7, 8승 정도 하면 다승왕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네. 유현진 선수가 한 7, 8승에서 다승왕하고 0점대 평균 자책점 찍고 네. 사이 영상까지 독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사이 영상까지? 네,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 국내 네. 뭐 무관중 경기에서 이제 한 10% 들어가는 걸로 네. 하셨는데 사실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어떤 뭐 수익을 좀 뭐랄까 그동안 사실 많이 벌어지지 못했었는데 예. 이걸로 지금 다시 뭐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게 네. 예, 사실은 뭐 이렇게 큰 적은 안 되겠습니다. 10%면 사실 구단 수익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요. 다만 예. 이제 이런 부분은 기대할 수 있겠죠. 예. 10% 입장해서 한 1, 2주 정도 별다른 이상 없이 탈 없이 잘 이루어지면 뭐 20%, 40%, 50% 계속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단 입장에서는 어쨌든 관중 입장이 열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큰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냥 뭐 표값을 좀 올리면 그럼 또 팬들이 또 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니까요. 네. 예. 티켓 값을 올리는 거는 네. 무리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무관중 경기도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관중으로 전환했지만 미국은 아직 코로나 사태가 뭐 아직 진정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는 이제 무관중으로 개막을 하고 당분간 무관중으로 계속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예. 이게 큰 변수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메이저리그는 역시 유럽의 축구처럼 홈팬들의 굉장히 열광적인 응원으로 각 팀별로 어떤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예. 근데 이 열광적인 응원이 경기력에 굉장히 미세하게 보이지 않는 영향을 크게 지금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근데 무관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홈 어드밴티지 자체가 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크호스 팀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고 네. 또 전통의 강호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국내 지금 프로야구만 보더라도요. 예. 무관중으로 치를 때 올 시즌 보시면 이 신인급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물론 신인급 선수들이 야구를 실력의 기량이 좋아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네. 관중이 있게 되면 사실 예. 신인급 선수들이 오히려 소위 어는 위축될 수 있죠. 소위 속담 말에 쫀다고 그러죠. 예. 그런 맛이 있는데 네. 이 관중이 없다 보니까 사실 좀 편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특히 스포츠에서는 이러다 보니까는 홈팀의 승률이 이 두 팀의 어떤 기량이나 실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홈팀의 승률이 그래서 항상 원정팀보다 높거든요. 예. 그 응원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무관중으로 했을 때 메이저리그에서는 굉장히 이게 변수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네. 실제로 지금 현재 무관중을 시행 중인 유럽 축구의 경우에 네. 홈팀의 승률이 많이 떨어져. 전 시즌보다 아주 많이는 아닙니다만 예. 어느 정도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요. 예를 들어 예. 심판이 물론 이건 축구 얘기긴 합니다만 심판이 같은 반칙이라도 관중이 꽉 들어찬 홈 경기장에서는 이거 경고를 줘야 되는데 관중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 압도되면서 그럼요. 경고를 줄 사람도 경고를 안 주거나 네. 퇴장을 줄 사람도 퇴장을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전 시즌과 지금 무관중 경기를 비교해 봤더니 네. 이런 반칙에서 뭔가 경고나 퇴장을 홈팀에게 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고 예. 반면 원정팀 같은 경우는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심판도 홈 경기에 어떤 관중에 주는 그런 어떤 압도감 네. 이런 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 예. 반대로 이제 메이저리그로 다시 돌아오면 국내 프로야구처럼 이 신인급 선수나 아니면 관중이나 어떤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예. 무관중일 때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가 있죠. 예. 반면
흥이 많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오히려 관중의 어떤 응원이 본인의 더 이 기량 이상의 어떤 것들을 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관중이 없다면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관중이 없는 경기가 메이저리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재영 부장은 우리 기자협회 축구대회 할 때 골키퍼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야구 동호회에 나가서 또 야구도 하시는데 어느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좀 응원을 좀 많이 들어야 좀 잘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정말 부담 없이 그냥 내 기량을 그냥? 저는 팬이 있어야 좀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저와 관련된 예를 들어 제 가족이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훨씬 더 잘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류현진 선수가 이번에 또 떠돌이 신세가 됐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 여파인데요. 코로나19 이제 토론토가 메이저리그 팀들 가운데 유일하게 캐나다 팀이다 보니까 현재 코로나19로 국경을 막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토론토에서 경기를 하려면 메이저리그 미국 팀들이 다 넘어와야 되니까 캐나다, 토론토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야구에 한해서만. 근데 논의 끝에 풀어주지 않기로 국경을 봉쇄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토론토는 홈구장에서 올 시즌 경기를 할 수 없게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홈구장을 제2의 한시적인 일종의 월세 또는 전세 이제 임차인이 되겠죠. 토론토 입장에서는 돼야 되는데 지금 피츠버그 홈구장을 사용하는 게 유력하게 지금 거의 확정 상태인 걸로 보니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피츠버그 홈구장에서 이른바 전세살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유현진 선수가 피츠버그가 사실상 홈구장으로 사용하면서 피츠버그 구장에서 올 시즌 60경기를 60경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 수가 준 거는 굉장히 잘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얼마 전에 이제 딸까지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라든지 또 부모님 또 사랑하는 얼마 되지 않은 딸과 떨어져 생활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경기력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유현진 선수 워낙 이 위기에 강하고 멘탈이 강한 선수여서 이 정도의 어떤 어려움들은 슬기롭게 이겨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시즌 충분히 쉬었고 그리고 경기 수도 줄었기 때문에 이적 첫 해이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기대 이상을 넘어 최고의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기대를 품어봅니다. 네, FM 94.5MHz YTN 뉴스 FM 황보산의 스토리 김재영 스포텔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평 오늘도 가지고 나왔죠? 네, 스포츠 격언을 오늘은 준비해 왔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야구 격언, 양키스,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이 전설의 포수 요기베레가 했던 말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베레가 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건데 이거를 한 줄평으로 정한 이유는 역시 예상하셨다시피 코로나 사태 속에 지금 KBO는 유관중으로 전환을 했고 메이저리그는 무관중으로 드디어 이제 개막을 한단 말이에요. 자칫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끝났구나. 이렇게 방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는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수와 팬 모두 방역의 어떤 주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즐길 땐 즐기더라도 지킬 거는 지키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한 줄평을 뽑아봤습니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방송하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조금 유머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밝은 분위기 이어가서 오늘의 신청곡은요? 어쨌든 제한적이지만 야구장 갈 수 있게 되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팬들의 어떤 감정은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한 단어. 페럴이 아니고 페럴 윌리엄스의 해피 들어봤으면 합니다. 해피. 행복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페럴 윌리엄스의 해피와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텔러 YTN 김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